네. 한 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말이 조금, 저번 주는 조금, 저번 주장은 조금 그러네요. 네. 3월 15일 일요일입니다. 3시 48분이고요. 운동을 하러 나가기 전에 공개 영상 하나 찍고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일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신 건 다음 주장부터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실 겁니다. 뭐, 오픈방에서는 제가 간단한 코멘트로 일단은 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요. 다음 주장부터 1700선에서 1800선에서 이제 얼마만큼 2000포인트까지 올라오느냐, 2000 좀 넘게 올라오느냐, 그 포인트를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측 아닌 예측을 좀, 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급락을 너무 많이 심하게 했다라는 점, 미국 증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러죠. 우리나라 증시 마찬가지고. 상해 지수가 일단 버텼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포인트를 좀 들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을 겁니다. 6개월간 뭐 공매도 금지에다가 신용 비율 뭐 일단은 뭐 의무 유지를 했던 거를 먼저 일단 6개월 정도는 폐지를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겁니다. 이게 지금 변수가 됐어요. 뭐 정부 정책에서 일단 나오긴 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매도를 했던 거를 이제는 환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쇼커버링이라고 하죠. 그런 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 환매수하는 기관들이 들어오면 이 환매수의 매수세이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인 투자자들은 매수세이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해줍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연기 쪽에서 방어를 많이 해줬고 우리나라 지수도 그래서 연기 쪽에서 방어를 많이 해줬고 이제 요런 부분들 환매수의 요런 부분들 공매도 했던 부분들의 환매수해주는 쇼커버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수가 조금 더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일단 좀 다음 주장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는 부분은 저는 이제 교육방에서 지수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900선까지 일단 빠져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1930, 40포인트까지는 한번 빠져줄 거다. 그래서 아마 조심해라 하락장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이제 코로나가 너무 이제 확산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발병자들이 이제 확진자들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죠. 이제 엄청나게 이제 다들 수고하시는 바람에 확진자들이 아주 줄어가고 있는데 이제 유럽은 오늘 이탈리아는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제 재밌던 건 중국인 그 입국을 제일 가장 처음 막았던 게 이란이랑 이탈리아일 겁니다. 이탈리아는 제가 알고 있고 이란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두 국가가 아마 중국인을 아주 처음 제일 막았던 이제 국가들이었는데 그 중국인 막는다고 된 게 아니라고 뭐 얘기를 드렸겠지만 안 된다고 벌써 나온 거예요. 그런 건 뭐 이제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개개인들의 의견도 다르고 생각들도 다 다르니까 그냥 저도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거를 반대편에 이제 당인, 이제, 하나의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쪽은 좀 확산됐다라는 거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급락이 너무 심했어요. 증시들의 급락이 너무 심했고 이제 미국장에서 금요일장에서 일단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환매수 구간들이 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지수가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인버스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슬슬, 뭐, 거래가 위에서 이제 고점에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뭐, 어디에서는 뭐, 인버스가 뭐, 기관들이 매수해서 뭐, 다시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좀 되게 웃기더라고요. 뭐, 일별 동향 보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렇게 보는 게 아닌데,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 그러면 저번부터 제가 얘기 드렸던 반대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가 이제 10,000원 선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9,500선까지 빠졌어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뭐라고 얘기했더라면 몇 달을 가져가야 될 거라고 얘기를 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10,000원, 그 다음에 9,500원 요 선에서 이제 담아가지고 계속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일 겁니다. 뭐 초보자들은 이런 거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지금은요. 그래서 아마 좀 몇 달 가져가 보시면 적어도 3, 40%좀 길게 가져가 보시면 일단은 지수는 한번 찍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수가 지금 환매수 구간이 들어와서 쇼커버링 해주는 거기 때문에 2000포인트를 얼마만큼 빨리 쳐주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2000포인트를 아유 알약 나오지 마. 이거 제 광고 아닙니다. 이거 제가 컴퓨터에서 틀어놓은 알약 요게 이제 광고가 떠가지고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제 2000포인트를 얼마만큼 빨리 복귀해 주느냐. 그게 이제 지금 포인트가 됐고요. 그리고 2000에서 2200포인트를 언제 가느냐. 그 포인트가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2200포인트에서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느냐, 못 치고 올라가느냐. 이게 지금 제가 바라보는 이제 지수에 대한 생각들이고요.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저번부터 얘기했던 브렌트 원유, 그 다음에 원유 레버리지죠. 원유 레버리지. 폭락했던 원유들이 다시 복귀해야 되니까, 원유 레버리지. 뭐, 신한 원유 레버리지라든지, 뭐, 삼성, 원유 레버리지 같은 종목들, ETN 뭐 이런 종목들, 이런 부분들 한번 꼭 뭐 잡아보고 가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2000에서 2200포인트까지 얼마만큼 올라오고 2300포인트까지 올라가 주느냐 그 포인트를 일단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번에도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지수가 올라온다고 해서 하루 이틀 만에 막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한두 달 걸릴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적어도 세네 달 걸릴 거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지수 또 다시 올라왔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하락했다가 또 반등 줬다가 또 하락했다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이번 급락장에서 좀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 개파락으로 나왔던 종목들, 그리고, 좀 얘기를 드리면, 이번에 지수 따라서 죽었던 종목들은 지수 올리면서 다들 복귀할 겁니다. 그래서 손절하시더라도, 약하게 손절하시는 걸로 좀 추천드려요. 지금은 너무 급락이라서 손절에 대한 의미가 없고요. 조금 더 올라와서 지수 따라서 다시 반등이 오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지수 따라서 죽었던 것들이, 그런 종목들은 다시 지수 따라서 올라오니까 손절을 하시더라도 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 주고 올라올 때 그때 자르고 현금 보유를 다시 가져가는 것도 현금 보유하시면서 다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 그런 포인트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에서 부강약품 내일 이 친구는 한번 보세요. 이 친구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녹십자 저번 주에 얘기했나? 녹십자 시리즈. 우리 교육방은 제가 녹십자를 좀 얘기를 드렸는데 녹십자 셀이 대장주로 나와가지고 지금 상한가로 들어왔다라는 거. 녹십자 시리즈는 앞으로 좀 이번부터라도 계속 좀 봐줘야 됩니다. 코로나에 아직 백신들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뭐 임상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코로나 시리즈들은 이제 슬슬 이제 죽어가는 모양새니까, 항암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신약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라든지, 혹은 이제 약에 관련된 것들을 좀 위주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통사까지,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좀 보시는 게 아주 좋아요. 그러면 녹십자 시리즈가 그래서 왜 올랐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에요, 얘네들도. 이제 거래 터지고 이제부터 들어오는 거니까 아마 쭉 한번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들을 조금 드립니다. 그런 판단은 좀 드리고요. 레버리지, 월요일장 레버리지, 그런 얘기들 좀 들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장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상승하고 어느 정도 다시 장의 안정세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적당한 이제 선에서 좀 끝나지 않을까, 그런 판단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장이 정말 좋다, 막 이렇게 장이 정말 이렇게 바로 치고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던 그런 예측을 하고 장에서 어떻게 지금 올라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좀 보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장, 그리고 23일 날이 지금 계약 일자가 나왔는데, 이 23일이라는 계약 날짜는요, 교육부에서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23일 날이라고 계약을 했던 거는, 아마 이걸 디데이로 잡았을 겁니다. 마지노선으로 잡았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뭐,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단체로 모였을 때도 그게 아무렇지 않고 뭐 약에 관한 것들 말 그대로 걸렸을 때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약에 관련된 것들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디데이를 아마 3월 23일 날로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한 주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 진짜 연기를 4월 6일 두 주로 밀어서 4월 6일까지 연기를 하느냐 아니면 23일 날로 그냥 밀어붙이느냐는 아마 저쪽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국가에서 판단을 하겠죠. 정책적으로 판단하겠죠. 근데 단순히 계약만 놓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할 거예요. 약의 임상에 들어가고 약이 나왔고 언제쯤 출시가 되며 뭐 지금의 뭐 확진자는 얼마만큼 줄어들며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판단해서 할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소독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들부터 다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23일 날이 이제 디데이 마지노선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보세요. 4월 6일 날로 연기가 되면 이 모든 게 다시 연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 판단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선까지 얼마만큼 빨리 올지 다음 주에 올지 다다음 주에 올지 뭐 이런 판단들 좀 한번 해보고 다음 주 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레버리지 그리고 이제 부강약품 뭐 녹십자 시리즈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요. 뭐 이번에 교육방에서는 조금 덜 피해를 봤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좀 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종목들 중에서 다행히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차피 다시 다 올라올 근거들이 있는 종목들이니까 뭐 별로 상관하지 않는데 처음 뭐 주식 경험이 오래 안 되신 분들은 이 장이 되게 어떻게 보면 지옥 같겠죠. 근데 다행히 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던 건 뭐냐면 교육방에서 신용 매매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제가 그럼 강퇴시켜 버리거든요. 그리고 신용 매매 할 거면 미수 특히 미수는 진짜 미수도 강퇴시켜 버려요. 미수 그리고 신용 매매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신용 매매를 굳이 할 거면 나중에 주식 어느 정도 한 10년 하시고 한두 종목 그때 쓰시라고. 그때면 뭐 알아서 다 잘하실 테니까 뭐 그때 되면 고수가 되면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한두 종목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 일단 신용하고 미수를 안 썼다라는 점 그리고 몰빵을 절대 하지 않았다라는 점 무조건 균등분할로 갔다라는 점 제가 이건 항상 강조했던 거니까요. 몰빵도 저는 강퇴시켜 버립니다 사실. 예전에 몇 번 걸려서 나가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몰빵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리고 이제 계속 상승장에서 현금 보유를 계속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나마 좀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하고 그리고 이번에 지수 빠졌던 거 다시 다 돌아올 거니까 뭐 시간이 좀 늘어졌을 뿐이지 뭐 1년치 이번 연 들어서 조금 초반에 얻어맞았을 뿐이지 그래도 앞으로 우리한테는 7, 8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다. 2020년은요. 그러면 또 다시 장은 돌아갈 거고요. 또 다시 테마는 돌아갈 거고 또 다시 작전주는 또 돌아갈 겁니다. 그럼 그때 먹고 지금의 마이너스 좀 났던 거 손해 났던 거 어차피 충분하게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년은 그래서 이번 년 들어서 전체 계좌가 뭐 50을 치건 80을 치건 뭐 100을 치건 200을 치건 300을 치건 결국엔 수익을 내고 끝내면 됩니다. 이번 장은. 좀 길게 보고 판단하시라고 그런 얘기 드렸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너무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급락장 어차피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인정하고 가자고요,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얘기 들었지만 자꾸 악재성 기사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의 신호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장 기초적인 건데 고점에서는 굉장히 호재성 기사가 나오고요. 저점에서는 아주 강한 개미들을 흔들어대는 악재성 기사가 나옵니다. 그걸 어디서 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니죠. 어디에서 의도에 의해서 내는 겁니다. 그럼 그 의도를 가진 사람은 뭐 할까요, 지금부터? 아마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가장 이 기초적인 원리를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주말 편히 보내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보내시고 그리고 조금 이제 쉬시면서 다음 주장 또 준비해 보자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